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사실상 위기의 전조적 상황들은 그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한보 사태가 나와가지고 기업이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대마불사 큰 기업은 쓰러지지 않는다. 왜 쓰러지면 그것이 바로 뭐 국가 맞습니다. 전체의 문제가 되고 뭐 엄청난 이제 예. 사회적 정치적 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예. 대기업은 뭐 안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 생각들이 프리베이 예. 깔려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고 예. 대기업도 쓰러진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떠난 게 그렇습니다. 한보 사태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부실 기업이 쭉 생기고 있었어요. 하다가 그게 이제 급기야에 6, 7월에 가서는 기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이제 부실화되는 때까지 이르게 되죠. 막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외환 IMF까지 갈 것이다라고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금융 개혁을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대통령이 이제 연두 기자회견인가 연두 신년사를 발표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자문기구로. 그거는 경제부총리의 자문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금융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많은 사람들은 강경식이 금융개혁의 주체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게 됐단 말이야. 기업이 이렇게 부실화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한 경제 운영, 너무 확장 위주의 경제 운영, 또 확장 위주의 기업 경영을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히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 못 빌리면 해외에서 빌려오는 거지. 근데 이 돈을 갖다가 갚으면 되죠. 근데 못 갚을 정도의 확장이 되면 그게 부실화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걸 갖다 사전에 감지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줘야 될 역할이 뭐냐? 그게 금융감독 기능이에요. 금융감독 기능이야. 그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은행이 여신관리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사태가 안 생기는 거지. 맞습니다. 그 당시 벌어지는 상황하고 연계해서 볼 때 정말 우리가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한쪽은 부실 대응을 해나가면서 한쪽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뭐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였다고 보아지죠. 그랬는데 뭐 잘 진행이 됐어요. 부실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말은 뭐냐 부도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도 그때 그냥 뭐 부실을 되면 딱딱 부도 내버리면 되지 뭐 부도 유예 협약이니 뭐니 하느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나름으로 다 괜찮은데 일시적인 자금 순환 때문에 맥혀가지고 부실이 됐는데 구조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일시적 자금이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부도내가지고 다시 기업을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최선이냐. 급기야는 이제 기아라고 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기업이 부실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도 뭐 바로 부도 넣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부도 위에 협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구조적인 계획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되고 사방의 정치권 뭐 쳐다다니면서 우리는 국민기업이니까 무조건 돈 퍼부어가지고 기아를 살려내라 이렇게 하고 댕겼고 그걸 우리나라 소위 대표적인 정치인 김대중, 이회창 사람들이 그걸 다 지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아에다가 돈을 퍼붓지 않는다고 강경식 바꿔야 된다 하는 언론,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 중에 하나가 그런 사설을 이름을 거명해서 실을 정도였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네. 이 기업이 잘못해가지고 부실화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야 온 나라가 통통 들어놔서 이 기업을 갖다가 말이야 살려내라 무조건 돈 퍼부어라 이 한국 이런 나라야. 그러더라도 빚이 많아서 지금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한국 안 되겠네. 이런 게 국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국제 금융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시작돼.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해. 이거 말 신뢰의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도로 가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돈을 내기 어려워가지고 소위 그 채권을 이제 스와프를 하는 그런 걸 구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해외에서는 이걸 국유화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 부실 기업을 국가가 국유화하네. 이것도 또 잘못된 거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 이제 7월달에 이제 태국 바다가 폭락하는 사태가 생기고 뭐 인도네시아니 뭐 태국이니 이런 나라들도 이제 부재금융을 IMF에 신청을 해야 될 정도의 위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통계를 보면 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2월 말 현재로 뭐 그 당시에 외환보유 고가 한 300억 불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달까지 그냥 그렇게 유지가 돼 가. 300억. 10월 달부터 10월 달에도 300억 불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극복 못할 정도의 위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11월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대신 들어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외환이 들어와야 되는 뭐 로로발을 한다던가 다시 책 빌려오는 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11월 한 7일경에 이제 내가 재경원하고 한국은행 간부들 다 모아다 놓고 이제 쭉 점검을 해보니까 뭐 컨텐츠에서 우리 경제가 그 소위 거시 지표라고 하는 펀더멘털스 런 뭐 그 당시 그때는 뭐 성장도 괜찮았고 물가도 괜찮았고 국제시도 괜찮았어요. 딱 괜찮다. 다만 문제는 이 기업의 부실을 갖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롤오버가 안 돼가지고 외환이 안 들어온다. 외환의 부족 문제가 생길 때 이대로 가다가는 한두 달 내에 진짜 문제가 오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한번 해보자. 뭐 돈 빌려도 오고 일본하고 수합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IMF 갈 길밖에 없지 않냐. 그건 경제를 아는 사람은 뭔가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IMF는 미 재무성인 산하기관이라도 말이 뭐 할 정도로 주인은 미 재무성이거든요. 맞습니다. IMF 최대 주주가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무부 당장 재무부의 차관보가 날라오고 야단 법석이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야 다시 이제 간다고 발표를 했지. 임창열 당시 부총리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이제 또 일본을 양자 협상을 해가지고 일본 그 강경식 씨가 다 두들리게 본 거였거든. 안 돼. 그때 이미 IMF 털 내 아니면 우리는 별도로 양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IMF나 미국에서는 뭐 한국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진짜 불리해진 건 뭐야? 바로 초긴축 재정, 초고금리 정책이야. 근데 남미국 주로 남미 이런 나라들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데 그 나라들은 다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기가 왔던 나라들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오히려 기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오히려 기업에 볼
선별적으로 가려가지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예. 재정 자금을 넣어서 살려주고 예. 금융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초 예. 진축 재정과 초고금리 정책을 쓰라. 그 바람에 이제 멀쩡한 기업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량의 실업 사태가 생기고 이제 그게 소위 한국이 경험한 IMF 위기야. 맞습니다. 그게 진짜지. 그 다시 말하면 뭐 그냥 간단히 외환위기로 끝날 수가 있었고 있었는데. 조금 더 나가서 해봐야 금융위기로 끝날 수 있었던 위기를 경제 전반의 위기로 예.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그 확대시킨 장본 배경은 우리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고